사실은 20대의 마지막을 맞으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경험하고 남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언제부턴가 제 목표가 욕심 없이 30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자는 목표로 변경이 되어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인 이 유튜브도 잠깐 접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씩 제가 올려놓은 몇몇 되지 않은 영상을 보고 자기도 기획자가 되고 싶었다,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하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아주 많진 않았지만 그런 물음들이 전 너무나 감사했는데 내가 이 어줍지 않게 누군가의 앞으로의 길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전문적인 사람이 되었나? 이런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생각하는 자기가 어른이라고 느껴지는 나이가 있는데 저는 그게 30이었어요. 30살이 되면 내가 되어 있을 어떤 모습의 기준이 있었는데 거기에 잘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워낙 저는 제 기준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아직은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회사를 저희 동료들과 함께 잘 이끌어보고자 제 깜냥 이상으로 뭔가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한 해였습니다. 드라마처럼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빨리빨리 나와줬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이게 맞는 길인가라는 생각을 수십 번도 더 했지만 결국에는 또 운이 되게 좋게 잘 풀려서 만족스러운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꿈을 한 개 꿨는데 꿈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제가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강아지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들었는데 강아지가 저한테 똥오줌을 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 더럽다거나 기분이 나쁘지 않았고 되게 귀엽다 이러고 이제 꿈을 딱 깼는데 사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꿈이더라고요. 사업적으로 재물이 들어오는 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저희 대표님한테 10,000원에 팔았어요. 그런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신기하게 그날 행사 문의가 20개가 넘게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 전까지 쌓아왔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일 것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왔던 행운 같은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한동안은 그 강아지 똥꿈 얘기를 엄청 하고 다녔어요. 저희가 정말 운이 좋게 탑승하게 된 이 행사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라는 것을 맞고 나서 이 업계 그리고 이 업계와 관련된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조금 밝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항상 그런 전망을 물어보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행사야말로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그야말로 코로나에서 제일 심각하게 금지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온라인으로 방법을 찾고 발빠르게 그것을 또 메인으로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정말 이 행사 기획자들은 생존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업계의 전망은 여전히 밝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온라인 행사도 굉장히 빠르게 여러 방법으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오프라인 행사가 모두 취소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때 행사장을 똑같이 어떤 가상의 공간으로 가져오는 버추얼 행사장이 되게 유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것을 처음 실행했던 여러 행사들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았고 그때는 어떤 템플릿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구축하려면 그대로의 비용을 다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기능상으로도 사실은 오프라인 행사장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하기보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춰서 나중에는 그냥 화상회의로만 행사를 대체하기도 하고 오프라인에는 그냥 그것을 중계를 해주는 스튜디오만 설치를 해서 규모를 확 축소시켜버렸죠. 참가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었던 그런 게 온라인 행사의 방식이었고 그게 거의 2020년, 2021년 초반까지도 주로 자리 잡았던 온라인 행사의 형태였습니다. 머지않아 다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는 날이 올 줄 알았죠. 근데 또 6개월, 1년 이렇게 길어지면서 화상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저희는 그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받아들인 편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청소년 관련된 기관과 관계를 맺고 행사를 진행했던 경험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무언가에 빨리 질리고 그들한테 이런 방식이 너무 지루하고 이제 좀 피로도를 느끼게 한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년 관련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너무나도 핫한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살짝 발을 들여보게 되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신선하다는 반응은 있었는데 지금처럼 뭔가 플랫폼들이 여러 개가 있고 자리를 잡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운영에 옮겨본 경험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핫해지고 나서야 굉장히 또 운이 좋게 여러 가지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서 행사를 의뢰 주시고 공간 조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저희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배워가는 입장에서 이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확히 그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메타버스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메타버스가 정말 저한테는 쉽거든요. 왜냐면 말 그대로 그냥 가상의 공간에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들어가서 나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것 그 자체, 마치 옛날에 우리가 싸이월드 친구 집에 미니미로 놀러 가는 것처럼. 그때와 지금이 조금 더 다른 건 그때는 단순히 그 공간에 우리가 찾아가고 사진을 찍고 경험을 하는 거에 그쳤다면 지금은 그 가상 공간에서 또 다른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제가 옷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고요. 그 옷을 제가 살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싸이월드 도토리로 미니미를 꾸미려고 아이템을 막 사고 게임에서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사는 걸 생각하면 전혀 이상한 개념이 아닌 거죠. 대신 옛날에는 게임 개발자, 게임 회사에서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공급했다면 지금은 이용자가 그 안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야말로 정말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항상 해오던 거의 6, 7년간 해오던 것을 놓고 정말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 이걸 다시 공부하는 거에 대한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이기도 했어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다 구시대의 유물같이 취급되는 느낌? 도대체 언제까지 새로운 걸 배워야 하는가? 나는 정말 게임을 개발하러 온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을 달리 먹고 보니까 어차피 사회는 계속 변해야 되고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업계든 아니면 정말 다른 업계든 먼저 한 발 더 나아갈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거에 발맞춰 가는 것조차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배우려면 저는 먼저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어요. 물론 거기는 저보다 연령이 어린 친구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막 대화를 하거나 할 수는 없었지만 거기 만들어져 있는 공간을 탐험하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회사의 경우에는 그 안에 발빠르게 사무실을 만들어서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 업계에서 나름 빠르게 변화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유연한 조직이 또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지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익히신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분들이 뿜어내고 있는 콘텐츠가 너무나 많은데 제가 여기다가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진 않고 메타버스로 행사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냥 새로운 트렌드를 배우는데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 혹시 제 영상을 보게 된다면 메타버스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되게 열심히 놀았던 거 어렵거나 낯설거나 하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비록 메타버스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총 2탄에 걸쳐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과정에서 뭔가 직접 그 플랫폼을 체험을 해보고 싶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거나 혹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고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는 2탄에서 돌아올게요.